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중국의 장족은 광시를 비롯 민난, 광둥, 구이저우, 후난 등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광시 장족 자치구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약 1650만 명이 광시 장족 자치구에 거주하면서 성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내이멍구, 시장, 닝샤, 신장과 함께 5대 자치구로서 1957년 정식으로 장족 자치구가 됐습니다. 장족은 중국 남방지방에서 폭넓게 살아오던 월족의 한 일파로 분류됩니다. 창세 신화 속 인물 무러터를 숭상하며 태평천국의 난에 참여한 석달계가 장족 혈통입니다. 광시 장족 자치구의 수도는 난닝이며 카르스트 지형인 구이린과 양소는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남쪽 해안 베이하이에는 유명한 인탄 해수욕장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구이린시에는 량장 스후공청이라는 관광지 조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계림산소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리장 그리고 타오화장의 강 2곳과 무릉후를 비롯한 4곳의 호수를 말합니다. 광시 장족 자치구 구이린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불야성이라는 별명이 붙은 무릉후를 찾았습니다. 조명이 반사된 호수가 반짝거리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멋진 탑과 정자마다 환한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높이가 45m에 이르는 무릉타가 그야말로 불야성입니다. 아담한 다리 위에 올라서면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또한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호수를 인공적으로 연결해 뱃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밤뱃놀이가 아주 분위기 있어 보입니다. 아담한 누각과 정자, 돌다리마다 갖가지 휘황찬란한 빛깔로 빛나고 있으니 밤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환상적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수를 따라 만들어진 오솔길을 따라가면 송나라 시대에 건축된 성벽이 있습니다. 밤에는 그 형체만 보일 뿐 역사적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병영이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이었으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다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민가 철거 작업이 자주 문제가 되곤 합니다. 민가와 골목길을 전통거리로 잘 복원하는 방향으로 관광지를 조성하지 않으니 역사적 유물들이 자주 훼손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무릉후 공원에서는 밤배가 호수 위를 오고 가고 있는데 배가 지날 때마다 호수 옆 누강이나 정자에서 다양한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부풀립니다. 민속 공연이나 전통악기 연주를 보고 들으며 밤뱃놀이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낭만적입니다. 온 사방이 칠흑 같은 밤이고 호수 가운데 자리 잡은 정자에 조명이 켜집니다. 배우들이 나오더니 노랫가락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녀 배우가 나와 노래 반주에 맞춰 가볍게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가득 실은 배는 천천히 이동하면서 그 노랫가락과 춤사위를 보고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머리에 비녀를 꽂은 여배우가 나오고 뒤쪽에서는 연두색 옷차림의 배우들 대6명이 춤을 춥니다. 밤배가 정자 앞을 지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듯 공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누각에서도
피파를 켜고 양친을 두드리며 구정을 타면서 민속악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밤배가 다가와 천천히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열심히 이 아름다운 연주 공연을 찍고 있습니다. 배가 나타나면 연주가 시작되고 배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연주가 딱 끝납니다. 아주 숙달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구일인시 무릉후의 불야성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진 밤뱃놀이가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선비들이 배를 타고 선녀들의 춤을 구경하면서 술잔을 기울였음직합니다. 불야성이라는 이름과 달리 조용하고 한적한 호수이지만 낭만적인 분위기가 잘 살아 있습니다. 구일인 관광의 꽃이라는 리장 유람을 떠났습니다. 리장을 따라 300리 100길로 약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양수어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리장은 장장 437km의 긴 강이지만 구일인에서 양수어까지 약 80km 구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해 배표를 한 장씩 받아들고 자기가 탈 배를 찾아야 합니다. 배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겨우 배표와 일치하는 배를 찾았습니다. 배에 올라타니 1층 객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어수선합니다. 배표에 적힌 자리에 앉아서 보니 100명 이상 정원인지 좌석이 아주 많습니다. 창문 밖으로 얼핏 보니 이런 유람선이 40, 50대는 되는 듯합니다. 서서히 배가 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동그랗게 생긴 봉우리가 하나 둘 나타납니다.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루어진 산과 계곡을 끼고 있는 강이라 전형적인 수묵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 뒤쪽으로는 오성 홍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그 뒤로 줄줄이 따라오는 유람선의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중국 지폐 뒷면에는 유명한 관광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 구일인의 유람선을 타고 가는 도중에 볼 수 있는 강물의 대칭으로 비친 봉우리 모습이 중국 인민폐 22엔 뒷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계림산수 갑천하는 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 계림의 산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배 갑판 위로 올라가니 사람들이 따가운 햇살 속에서도 경치를 구경하며 사진 찍느라 바쁩니다. 경치가 좋은 곳이 나오면 미리 안내 방송을 해줍니다. 갑판 위는 양산으로 따가운 햇살을 막으며 유람을 만끽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갑자기 조그만 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일종의 쾌속정인데 느릿느릿 가는 유람선에 비해 정말 빠릅니다. 모터보트 위에 파라솔을 달고 10여 명을 태운 배는 더 빨리 지나갑니다. 대나무 10가닥 정도를 엮어 만들어 모터를 달고 이동하는 배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산봉우리를 보는 즐거움뿐 아니라 수영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대나무 배를 타고 즐기는 사람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강변에서 수영복을 입고 노는 젊은이들이 보입니다. 배가 지나다니는데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잘 놀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날씨가 더워 갑판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경치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입니다. 유람선 비용에 점심도 포함됩니다. 밥과 기본 반찬만 나오는데 별도로 요리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노래방에 온 것처럼 노래도 부릅니다. 도저히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던 유람선이 폭우에 배를 댑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전 내내 배 위에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며 멋진 카르스트 산봉우리들을 많이 봤습니다. 따가운 햇살 때문에 얼굴이 까맣게 탔지만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강물 유람이었습니다. 구일인에서 유람선을 타고 도착하자마자 양수어의 이름난 관광지들을 구경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를 달려갑니다. 여전히 저 멀리로는 카르스트 지형의 봉긋한 봉우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으로 서기 713년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지엔산스가 있고, 사원 맞은편에는 수령이 1500년이나 되며 높이가 17m, 너비가 7m에 이르는 웅장한 용나무가 서 있는 따룽슈 공원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위를 뚫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라 하여 천암고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무 뒤편에 있는 호수에는 바위산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뻥 뚫린 공간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바위를 뚫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천암입니다. 천이 관통하다, 뚫다는 뜻이니 이 오래된 나무가 물을 건너 산 능선의 바위까지 뚫었다는 발상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마도 서사시의 주인공이자 좌족인 류산지에가 사랑을 나누던 곳이어서 그런 듯합니다. 류산지에는 좌족의 민간설화에 등장하는데 어릴 때부터 노래를 아주 아름답게 잘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서 있었을 법한 뚜이거타이가 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웨리앙산 관광지를 찾았습니다. 갑자기 운전기사가 마이크를 잡더니 웨리앙산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왼손으로는 마이크를 잡고 능숙한 솜씨입니다. 운전도 그렇지만 청산유수로 풀어대는 이야기가 구수합니다. 명월기봉이라는 이 산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달이 지고 뜨는 모습이 달리 드러나는 독특한 산입니다. 해발이 불과 380m인 산 정상에 구멍이 뚫린 위액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신비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보름달, 반달, 초승달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정말 달이 점점 변합니다. 운전기사가 달의 이름을 소리칠 때마다 달이 다른 형태로 출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버스가 정차한 곳은 종류석 동굴 속 쥐룽탄입니다. 동굴 입구를 마치 용궁처럼 꾸며 놓았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기기묘묘한 암석들이 마치 신의 솜씨로 깎아 놓은 듯합니다. 조명과 어울린 종류석들이 각양각색의 불빛으로 살아 있습니다. 동굴 속 지명들이 재미있습니다. 노인이 보물을 지키는 형상도 있고 신선복숭아의 잔치도 있습니다. 귀비의 목욕탕, 기이한 돌숲, 용궁의 옥기둥, 바다의 명월 등 신비한 이름이 붙은 곳마다 동굴 속의 장관이 이어집니다. 용녀가 영접한다는 곳도 있고 그 출구에는 용떼가 환송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장명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띠게 합니다. 이런 절경이 40여 곳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용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름을 그냥 얻은 게 아닌 듯합니다.
숨을 죽여가며 좁은 동굴 길을 걷다 보면 더위가 한풀 꺾인 듯 시원합니다. 기암괴석 동굴을 따라 30여 분 걸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보입니다. 다시 더위 속으로 나가는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용들이 모여 사는 연못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나 했더니만 이 지룽탄 속에는 배를 타고 지나갈 정도로 비교적 넓은 하천이 흐릅니다. 지룽탄은 흑암과 수암 두 곳 종류 동굴이 서로 연결돼 조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중간에 갈아타야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서서히 배가 햇살을 받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총천연색 조명으로 빛나던 동굴에 갑자기 햇살이 비치니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합니다. 배가 동굴 밖으로 나와 멈추고 사람들은 모두 내렸습니다. 배들은 다시 길을 돌려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으로 인해 구멍이 뚫린 산도 보고 멋지고 시원한 종류 동굴에서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배까지 탔습니다. 양수어에 생각보다 재미있는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수어의 시즈에는 세계적인 여행책자들이 중국 여행에서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서양인들이 많이 찾는 거리라 양런지에라 하기도 하는데 거리 분위기가 굉장히 서구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공예품 파는 풍물거리이면서 술집 거리이기도 하고 배낭여행객들의 숙소가 아주 많습니다. 시즈에는 보행거리라 자동차나 자전거가 진입하지 못합니다. 1km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거리이지만 온갖 술집, 식당, 호텔, PC방, 커피숍, 공예품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그야말로 외국인들을 위한 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등이 예쁘게 밝혀져 있는 호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홍등 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3층 호텔인데 바깥에서 올려다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두말 없이 숙소로 정했습니다. 거리를 걸어 다니며 둘러봅니다. 초상화를 그려 파는 가게에는 유명한 인물들의 초상화가 다소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커다란 차 주전자에 지역 특산물을 판다고 합니다. 시원한 녹두즙을 판다고 써 있는데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 아마도 뜨거운 차를 파는가 봅니다. 헝겊으로 감싼 조명이 예쁜 곳에서는 풍경도 팔고 그림이 새겨진 손수건이나 토속적인 그림도 팝니다. 자연에서 생성된 천년 고두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진한 갈색 나무 조각에 글자를 새겨 파는데 실제로 콩알은 아닙니다. 콩알처럼 작고 오래된 나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리는 그야말로 어수선한 술집 거리의 모습입니다. 통기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커커죽바라는 술집 앞에 서니 귀에 익숙한 노래가 들립니다. 가수이며 배우인 천이슌의 스넨이란 곡입니다. 술집 앞에서는 한 아가씨가 노래를 따라 부르며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술집 안에서 두 사람의 아마추어 가수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곳 시즈에는 140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옛 거리였는데 지금은 서양식 일색으로 변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양수어의 시즈에서 이틀을 묵었습니다. 세계적인 여행 책자마다 중국의 3대 명소로 산시의 핑야오 고성과 민난의 리장 고성 그리고 이곳 양소의 자연을 꼽습니다. 그러니 이곳 시즈에는 배낭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